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대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겸입니다. 그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지난 며칠간 동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에 대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인의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 이슈 홍수 시간에는 많은 매체들이 헤드라인으로 다룬 한인의 이중 청구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 이번 의혹이 언제 제기됐죠? 네, 기자들은 정말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만큼 엄청난 이슈의 홍수 속에 자리했었습니다. 우선 지난 월요일 26일이죠. 한인회가 귀넷 카운티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환급, 즉 리임버스 받는 과정에서 이중 청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논란의 발단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32만 5천 달러라는 거금을 귀넷 카운티 정부로부터 한인회가 따냈다는 사실은 동포사회 모두가 깜짝 놀란 낭보였는데요. CARES 액트, 즉 코로나 경기 부양법이죠. 이 법에 따라 귀넷 카운티가 무려 1차 지원금 10만 달러에 이어 2차 지원금으로 32만 5천 달러를 한인 커뮤니티에 배정했는데요. 총 42만 5천 달러, 즉 한화로 치면 5억 원에 이르는 거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이제 페더럴 펀드고요. 주를 통해서 카운티를 통해서 저희가 받게 되었고, 이 펀드의 특징은 목적이 분명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펀드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은 먼저 다른 자금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사후에 리임버스 받는 형식으로 지급되는데요. 바로 이 리임버스, 즉 비용 정산을 받는 과정에 있어 한인회가 이중 청구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한 인터넷 신문에 의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매체가 제기한 불법적인 청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지난 10월 15일에 방영됐던 저희 방송을 보시면 지원금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한인회는 한인 동포재단에서 1만 달러, 미주 한인위원회 CKA에서 2만 5천 달러, 즉 총 3만 5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받았던 지원금을 사용한 증빙 영수증 가운데 일부를 귀넷 카운티 정부에도 리임버스용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서 이중 청구, 영어로 더블 디핑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중 청구 또는 더블 디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속칭 영수증 돌려막기라고 하는데요. 비용에 사용된 하나의 영수증을 가지고 각각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처럼 두 번 리임버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이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영수증이 이중으로 사용되는 것이 밝혀졌어요? 네,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공개한 영수증인데요. CKA, 미주 한인위원회에 제출한 영수증, 그리고 범한인 코로나 비대위의 물품 구입에 쓰인 영수증을 중복해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중복된 영수증은 총 4개고 합계 8,319달러 90센트인데요.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한 개의 영수증을 카피해 두 곳의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양측의 기금을 중복 수령한 것이고 그중 한 곳이 연방 및 카운티 정부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한인의 입장은 또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월요일 아침 제가 김윤철 한인회장 그리고 한인회 임원들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때는 이중 청구 논란에 대해 회계나 법률 전문가들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밤 전문가가 검토해 보니 이중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결국 이런 논란 때문에 이제 귀넷 카운티 정부 측과 면담까지 진행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면담은 26일에 있었고요. 좀 더 포멀한 2차 면담이 27일에 있었습니다. 면담이라는 말이 사실 좀 생소한데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문제 일으키면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면담 받을 때 그 용어 때 면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선 면담에는 누가 참여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26일 면담은 현장 취재가 안 됐고요. 사실 당시 면담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자들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인 27일 면담에는 귀넷 카운티에서는 정부 그랜트 담당 매니저와 커뮤니티 개발 담당 디렉터, 그리고 통역을 맡았던 한인이죠. 사라박 귀넷 카운티 보좌관 등 총 3명이 참석했고 한인회에서는 김윤철 한인회장과 이혁 정무부회장 그리고 유진철 전 미주총련 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때 역시 기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자회견에서 이미 진행됐던 면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
면담이 비밀리에 진행됐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한인회 측은 1차 면담은 면담인지조차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면담이라고 통역된 부분이 영어로는 리서치라고 말한 부분인데 이게 면담이 맞습니까? 제1차 면담은 면담인지조차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분은 2차 면담에 참석했던 귀넷 카운티 사라박 보좌관이 분명히 면담이라고 확인해 줬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조사라고도 말을 해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수사와는 어쨌든 확실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28일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사라박 보좌관에 의해 2차 면담 내용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일단 해당 영상을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상에 저희가 면담을 한 30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게 통역에 포함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 사이에 원리의 논의의 시도는 있었지만 원리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취지로 모였던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원리에 대해서 무언가를 확인해드리고 밝혀드리고 잡아드리고 이런 역할은 정부에서 해소도 안 되고요.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블 디핑이라는 단어는 한인 사회에서 나왔죠. 그걸 물어보려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정의를 맞다 아니다라고 내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같은 영수증이 두 곳에 청구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보고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영수증으로 대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 영수증이 들어온 부분에서도 대체를 또는 시정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됐고 그 부서에서는 거기까지가 역할이었습니다. 네, 1차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2차 면담에서는 귀넷 관계자가 영수증이 2개 기간에 겹치면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 후에 한인회 관계자는 이번 영수증 증빙은 절대로 이중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 청구가 아닌 것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으로는 이중 청구가 맞다 아니다라는 결론보다는 실제 2차 면담에서는 더블 디핑이라는 단어가 카운티 관계자들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정부 측 입장에서는 오디트를 할 때 이중 청구, 즉 더블 디핑이 밝혀졌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를 취해야 했을 텐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유예 기간을 주고 서류 보완을 권고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중 청구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면담의 목적은 김 회장님께서 그 운용을 하시는 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계시는 이해도와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면담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 제출되어진 부분들을 짚어드렸고요. 이미 알고 계셨고요.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시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시정 방법에는 다른 영수증으로 그 금액을 받으셔서 시행을 하신 후에 저희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곳에 보고하지 않은 저희는 어떤 청구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집행이 결정된 보조금에 대해 껄끄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고 이중 청구라는 범죄 행위를 덮어줘서도 절대 안 되겠죠. 공무원이 책임질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공무원들도 오디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시일 안에 보조금이 문제없이 집행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범죄라면 덮어줄 리가 없고 완전히 문제가 없었다면 서류 보완을 권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FBI 수사가 거론될 만큼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좀 증빙 자료가 좀 미흡은 했지만 범죄까지 이어질 정도의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서류 보완을 협의하는 면담이었고요.
일반 개인의 연말정산도 서류 미비를 보충하는 절차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문 보도가 나오고 제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절차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면담 현장에 통역도 있었으니 제가 언어적인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 회의가 있었던 곳은 공교롭게도 제 사무실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재가 가능했던 겁니다. 네, 면담 내용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어제 면담 내용 중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귀넷 카운티 관계자들이 영수증이 겹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에이전시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인회 측은 에이전시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기까지 했는데요. 에이전시가 정부기관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귀넷 카운티 관계자가 말하는 에이전시, 즉 정부 기관에 똑같은 영수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차례 보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인회는 에이전시라고 지칭되는 미 정부 기관은 연방이든 아니면 주정부 레벨이든 카운티 또는 시 레벨이든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 측은 귀넷 카운티에서만 리임버스를 받았을 뿐 지금까지 다른 에이전시에는 비용 정산을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동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42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인데요. 이 보조금이 연내에 집행돼서 이 어려운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한인회가 2차 지원금 32만 5천 달러를 예정대로 집행한다는 것인가요? 네, 일단 27일 저녁부터 재개하기로 발표했고요. 11월 2일부터는 유틸리티와 렌트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소셜 워커들을 통한 상담도 시작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선사용, 후 청구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선 한인회가 사용할 돈, 즉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FBI 수사가 들먹거려진 이 상황에서 한인회장이 얘기했던 20명이 5천 달러씩 모아서 마련하겠다던 종잣돈을 낼 사람이 있었겠는지 의문입니다. 누구도 폭풍의 눈 안에 들어서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요.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리임버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제대로 집행할 인력조차도 없는 한인회가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걱정이 되는 탓입니다.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한인회의 회계 투명성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인회가 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인데, 많은 노력을 해서 따낸 이제 정부 보조금을 집행하기도 전에 구설수에 올라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그 종잣돈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회계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인회는 우리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단체여야 하는데 한인회를 믿지 못해 사사건건 시비를 가려야 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한인회에 일할 사람, 즉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그보다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의욕을 꺾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가 없이 임기응변으로 자행되는 실수들이 쌓여서 결국 누구도 한인회를 믿지 못하는,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서 크게 오해를 받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한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조금 지급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총 42만 5천 달러라는 거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어려운 과정을 진행하고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안일하게 집행한 한인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허물부터 들춰내는 이 급급한 우리의 현실이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허 기자도 이번 사태를 통해 소외가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많은 동포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보조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FBI 수사 같은 말이 오고 가는 사태가 벌어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횡령과 착복이 아니라면 우선 주어진 보조금을 알뜰하게 사용한 후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감사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때의 횡령 혹은 배임 등이 의심된다면 또는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제 제기를 한 다음 인베스티게이트를 하거나 수사 또는 고발 등을 진행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고요. 우선은 이 큰 돈을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빨리 나눠주는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인회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한 보조금 지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번 일로 인해 앞으로 한인 사회가 주류 사회에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조 혹은 도움에 배제되지 않을까 염려까지 됩니다. 재정 부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면 한인 사회가 엄청난 시너지가 생겼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한인회가 우리 동포들이 대표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어떤 시비를 걸겠습니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인회가 좀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측이나 할 것 없이 책임이 통감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